자식에게 돈 대신 이것을 기대하다 가장 비참해지는 부모의 최후. 왜 당신은 아직도 그렇게 사십니까? 혹시 당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왕년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삭히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돌이나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허망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자식의 효심에 노후의 행복을 올인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돈은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 하나면 돼. 듣기엔 참 아름답고 고결한 말 같죠?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기대하다가 비참함이라는 독배를 마시는 부모들의 현실을 당신은 진정 외면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대는 자식에게 짐일 뿐입니다.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까칠하지만 진심인 조박사입니다. 아,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 거다.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얘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들에게 물질적 부채 대신 정서적 부채를 끊임없이 상속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자식의 삶에 돈 대신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자식 농사라는 허상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을 바쳐 키운 나무에서 당연히 달콤한 열매가 열릴 거라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당신이 키운 그 나무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종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그저 자기 몫의 햇볕과 물을 찾아 자신의 방식대로 자라날 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십시오. 부모 부양의 책임에 대해 가족 모두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70.1%에서 2022년 30.7%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천저히 낮아졌습니다. 돈 대신 마음을 기대하는 당신의 비극은 이미 사회구조적으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낡은 가치관 속에 스스로를 가두려 하는 걸까요? 이 현실 직면 돈 대신 정서적 보상을 기대하는 부모의 착각.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은 짧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속마음은 사실 이렇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받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돈 이상의 것을 투자했으니 너도 돈 이상의 것으로 나를 대접해라라는 은밀한 요구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이것, 바로 정서적 보상입니다. 정서적 보상, 참 아름다운 단어죠. 하지만 그 실체를 까발려 봅시다. 그건 매주 꼬박꼬박 전화하는 것, 매달 찾아와 밥 한 끼 먹는 것, 자식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부모인 나를 중심에 두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마워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부 당신이 정서적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이자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직장 생활, 육아, 대출, 내 집 마련이라는 현실의 전쟁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마음과 효심은 그 전쟁터 한복판에 떨어진 또 하나의 짐입니다. 자식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도 당장 눈앞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당신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때 부모는 비참해집니다. 자식의 현실적 어려움은 안중에 없고 오직 나에 대한 소홀함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저 돈벌이에 바쁘다는 핑계 좀 그만 대. 마음만 먹으면 나한테 올 수 있잖아. 이 생각이야말로 당신이 기대한 마음이 결국 외로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당신의 비참함은 자식의 바쁨이 아니라 당신의 높은 기대치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이 감정 호소, 정서적 채무자가 된 자식들의 비명. 자식은 빚 갚는 기계가 아닙니다. 부모님들, 당신의 자식이 당신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전화를 받고 의무감에 짓눌려 당신을 찾아오는 그 비참한 현실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돈을 바라지 않았으니 그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행위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싶겠죠? 하지만 자식들은 당신의 기대감이라는 무형의 채권에 평생 시달리는 정서적 채무자가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돈 봉투 대신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리고 부모님과의 통화 한 번이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면죄부를 받는 고통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이는 모든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해소를 위한 처절한 노력일 뿐입니다. 이런 부모의 기대는 자식에게 죄책감과 분노라는 두 가지 감정만을 남깁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 못해드려서 부모님이 외로우시다는 자기 비난으로, 분노는 내 인생도 힘든데 왜 나한테까지 이 짐을 지우시나라는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당신의 자식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로움이라는 블랙홀을 채워주기 위해 연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 연기가 진심인 줄 알고 잠시 위안을 얻지만 자식과의 관계는 이미 의무와 부담이라는 썩은 동아줄로 간신히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는 사실 정서적 거래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부모의 최후가 또 있을까요? 삼심화 통찰, 자식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이유. 효심의 가치를 계산해 보세요. 당신이 자식에게 돈 대신 마음을 기대하는 순간 그 마음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해지면서 동시에 무한한 요구가 됩니다. 자식은 돈을 드릴 때는 이 정도면 됐겠지 라는 명확한 선이 있지만 마음을 드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치를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가 라는 끝없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나옵니다. 자식의 시간과 노력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매주 2시간씩 운전해서 당신을 찾아오고 3시간 동안 당신의 잔소리를 듣고 다시 2시간을 운전해서 돌아가는 총 7시간의 노력을 시급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주당 3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40만 원이 넘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식에게 돈은 필요 없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사실 매달 14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나에게 투자하라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겁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원하는 따뜻한 마음은 사실 자식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외로움 해소에 착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은 유한하고 명확하지만 마음은 무한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깨달음, 제시 자립하지 못한 정서적 기생의 결말. 당신의 행복은 당신 몫입니다. 가장 비참한 부모의 최후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부모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모입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돈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삶의 의미, 내 외로움의 해결책, 내 노년의 안정감. 이 모든 것을 자식이라는 한 존재에게 기생하려 했던 겁니다. 이 정서적 기생의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배신감과 고립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기대를 100%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마저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니? 이 배신감은 자식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며 결국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키워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 당신의 행복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기대한 마음과 효심은 사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투자했어야 할 노후의 취미이자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이었던 겁니다. 내 통찰, 진짜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자, 이제 상식을 뒤집어 봅시다. 당신은 지금껏 자식에게 돈 대신 마음을 기대하는 것, 이 숭고한 희생이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식의 효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자립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불편한 계산을 해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대가 사랑이 아니라 착취가 되는 순간 자식은 도망칩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실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 정서적으로라도 내 부족함을 채워라는 무언의 SOS 신호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자립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서적 자립 실패입니다. 돈이 없는 부모는 안타깝지만 자신만의 삶의 목표가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공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노년에도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자식에게 왜 나한테 전화 안 하니라는 구차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풍요로우면 자식은 당신을 도와줘야 할 짐이 아니라 닮고 싶은 롤모델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하며 비참해지는 부모의 최후는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정서적 나태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소홀히 한 대가를 자식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비참함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5. 실천 요약.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차한 기대 대신 단호하게 당신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핵심 교훈 3가지를 정리하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지 않을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들으십시오. 핵심 교훈 1. 자식에게 빚이 아닌 존경을 상속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는 너한테 헌신했어 라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대신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존감을 보여주십시오.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립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핵심 교훈 2. 당신의 외로움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자식의 시간은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의 전화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동년배 친구, 커뮤니티 활동, 봉사 활동 등 당신만의 외로움 해소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해소할 대안 채널이 있어야만
자식의 마음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핵심 교훈 3. 마음이라는 모호한 기대를 버리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세요. 그냥 잘 좀 해라. 대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30분만 영상통화하자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모호한 기대는 실망만 낳지만 구체적인 요청은 자식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에게 전화 오기 대신 내가 먼저 친구에게 전화 걸기 하세요. 자식이 찾아오기 대신 내가 찾아갈 여행지를 계획하세요. 외로움 대신 새로운 배움에 몰두하세요. 당신이 자식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마음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자식에게 맡기는 그 비겁함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냥 당신답게 사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인정과 이로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부모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인정을 자식에게서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줄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년의 삶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꺼이 헌신한 훌륭한 조력자였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비참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댈 곳을 찾는 부모입니다. 가장 행복한 부모는 자식이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자립적인 부모입니다. 인생은 깁니다. 그런데 남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냥 당신답게 사세요. 여긴 9988TV 짜칠한 조박사였습니다.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당신 인생에 대한 투자입니다.